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2019년 마지막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느림의 철학을 실천하는 하동군의 슬로시티가 악양면에서 하동군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올 한 해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던 국내 조선업 경기가 내년엔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유독 흉악 범죄가 많았던 경남 지역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사법 처리된 8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느림의 철학을 실천하는 하동군의 슬로시티가 악양면에서 하동군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하동군은 지역의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하동군 악양면을 슬로시티로 지정한 건 지난 2009년. 5년마다 찾아오는 재인증을 거쳐 올해는 슬로시티가 하동군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하동군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고 녹차와 제첩, 대봉감 등 주민들의 생활에 슬로시티가 지향하는 슬로우 라이프와 슬로우 푸드, 슬로우 투어리즘이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먹거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고 그래서 슬로시티를 실현하기에 구현하기에 굉장히 조건이 아닌가. 슬로시티가 면에서 시작돼 자치단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 곳은 전남 담양에 이어 하동군이 두 번째입니다. 슬로시티 철학은 성장에서 성숙으로, 삶의 양에서 삶의 질로, 속도보다 깊이와 품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은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슬로 공동체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슬로시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슬로 푸드와 슬로 투어를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슬로시티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슬로시티 하동 밥상 메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슬로푸드 특산품을 판매해가지고 주민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 슬로시티는 모두 15곳, 경남은 하동군과 김해시 2곳. 김해시는 지난해 6월 봉하마을과 화포천 습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슬로시티에 지정됐습니다. 느림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슬로시티 운동이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문화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빅딜부터 성동조선의 새 주인 찾기까지 올해 국내 조선업이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조선업 경기는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조선업의 키워드는 변화였습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빅딜로 국내 조선사가 빅3에서 빅2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역사회와 노조의 반대 속에 두 조선사의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출범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금속노조와 논의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 투쟁은 어쨌든 현대중공업 지부와 금속대우조선 지회가 좀 머리를 맞대서 강구한 연대 투쟁을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합병의 가장 큰 관문인 해외 결합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등에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수주량 세계 8위까지 올랐던 성동조선은 2년 만에 새로운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4차 매각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1일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600여 명이 되는데 그 600여 명을 안고 100% 고용 승계를 해가 하는 게 내년 국내 조선 경기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LNG 선박의 수주가 늘어날 전망인데 국내 LNG 선박 추진 기술이 세계 표준 기술로 자리 잡아 우리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LNG 캐리어도 저희 주력 선종인데 10척 이상 있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내년 조선업 통계 전망치도 중국 조선사의 부진과 국내 수주 성과 상승 등의 이유로 매출액은 올해보다 3.3%가, 영업이익은 29.3%가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경쟁의 핵심이 지금 연리와 환경 규제로 바뀌었다. 선박 교체할 수밖에 없다. 유명한 신호다.
올해 조선업 변화가 내년 지역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인 오늘 매서운 바람과 함께 세미탄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합천을 포함한 5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산청과 하동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7에서 10도 떨어지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남 지역은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를 보이며 해넘이와 해돋이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져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어 도로가 결빙돼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6도, 창원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도, 양산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7도, 진주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4도, 합천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 추위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의 기획보도 2019 경남 되돌아본 이슈 순서입니다. 올해는 흉악범죄가 많았습니다.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부터 이웃을 살해한 10대와 부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가장까지 정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18살 최 모양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고 안인득이 따라와 계속 배를 누릅니다.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집 앞에 인분을 뿌리는가 하면 이웃 주민들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사망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배심원 평의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하여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안인득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창원에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던 10대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 집에 문 열어서 나갔어요. 내가 약사한 사람 어디 떨려서 안 돼. 내가 그거는 내가 밥에서 그런다. 밥 찔러 바라네. 18살 장모군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74살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장군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창원에선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가장 이모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는 것 자체도 좀 충격적인 데다가 범행 수법 자체도 좀 잔인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과연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했는지 좀 의심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직 이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 씨는 심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제주 해상에선 통영선적 어선 화재와 전복 사고로 선원 6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찰청이 오늘부터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실시합니다.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경남 지역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인 결격 기간에 있는 14,401명입니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난폭 보복운전으로 받은 벌점은 제외되며 휴일인 1월 1일에도 각 경찰서 면허증 반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정부가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의 대상자 5,100여 명 가운데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사법 처리됐던 8명도 포함됐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18명이 포함됐는데 밀양 송전탑 사건 8명, 사드 배치 관련 7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1명 등입니다. 12월 31일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창원시 제아의종 타종 행사가 오늘 밤 11시 45분부터 창원 대종각에서 열립니다. 진주시 제아의종 타종 행사는 오늘 밤 10시 50분부터 진주성 호국종각에서 펼쳐집니다. 통영 새해맞이 산사음악회는 오늘 밤 9시 통영 용화사에서 진행되고요. 제10회 우포늪 해넘이 행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창녕 우포늪 사지포 제방에서 열립니다. 제18회 상주 해돋이 물매기 축제는 오늘 밤 8시부터 남해 상주 음모래비치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경상남도는 내년에 16억 원으로 도내 2,000가구에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합니다. 도는 그동안 이 사업이 자부담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소득층에 설치비 10만 원을 더 지원하고 동일단지 10가구 이상 신청된 설치비의 5에서 10%를 지방비로 지원해 늘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정보 공개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꾸준히 늘었고 평균 처리 기간은 5일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청구 빈도가 높은 단어는 화재 사고와 구급일지, 화재 현장,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화재와 공무원 시험 관련 청구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도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광역 단위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하동 화계 벚꽃길과 악양 취간림을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화계 벚꽃길은 매년 봄 벚꽃이 만개해 경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악양 취간림은 항일투사 기념비와 위안부 정서운 할머니를 기리는 평화의 탑이 세워져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성 하이면 앞바다가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를 조사한 결과 상괭이 무리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2.1제곱킬로미터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지역 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고온으로 겨울철 대표 별미인 통영 물메기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통영 수협에 따르면 이번 달 통영 수협을 통해 위판된 물메기는 8천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시기 15,000여 마리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3년 동안 어획량이 8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판 가격도 예전 1, 2만 원에서 올해는 4,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은 올 들어 산청과 함양의 딸기 농장에서 발견된 딸기 뿌리 썩음 증상이 네오페스탈 로티옵시스 크라바스 포라균에 의한 것임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 병원균에 의한 뿌리 썩음병이 아직 확산 단계는 아니지만 전염성이 있으며 발병한 딸기는 초기에 제거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대가 요트를 중심으로 한 거점형 해양 레포츠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창원시가 신청한 명동 마리나 항망 실시 계획을 어제 승인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80억 원을 들여 명동 11만 2천 제곱미터에 요트 300척이 정박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건립합니다. 경상남도가 실국장, 부단체장 인사에 이어 어제 4급 과장급과 5급 이하 실무공무원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조직 개편과 공로 연수, 명예퇴직 등에 따른 후속 인사로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 여성과 청년, 노인 등 인구 변화와 행정 수요에 따라 여성 정책과와 가족 지원과
노인복지과 등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승진자 대부분을 관련 업무 실국 과장과 담당 사무관으로 전보했습니다. 경남의 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경남지역발전협의회가 어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해 경남 나눔리더스클럽 3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김해 저소득가정 1세대와 경남 저소득가정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쓰이며 협의회는 창원의 저소득 100세대를 위한 콘서트 티켓도 지원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복지 대상자들의 이동 지원을 위해 승합차 10대,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사랑의 열매 차량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창원 지역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이 혐오 표현을 접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원시 평화인권센터가 창원시에 거주하는 16세에서 19세 청소년 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혐오 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60명 가운데 91%인 236명이 실생활에서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혐오 표현을 접한 경로는 온라인이 37%로 가장 많았고 27%인 71명이 직접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